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순서로 돌려놨어요. 근데 아까 했던 학생이랑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고민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그냥 되게 마음이 이렇게 선생님한테까지 그림을 보냈다는 건 좀 절실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좀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이 말 그대로 피드백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라서 좀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이거 혼자서 이렇게 재밌게 그린다기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당연히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데 이 그림에 대한 목적이 섬유 그림 아닌가요? 그쵸? 사람들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감이 다를 수 있는데 교류하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잘 그리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못 그리는 부분은 감추고. 왜냐면 더 잘 그려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얼굴은 겁나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윗부분은 연습을 안 해요. 그리고 못 그리는 부분이라서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대충 그렸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습관이 든 지 좀 오래됐어요. 맞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습관이라는 거는 고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못 고친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노력을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할까? 굳이 모든 사람들이 막 정말 열심히 잘 그리기 위해서 정석적으로 막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그림을 그려야 할까? 를 봤을 때 저는 그걸 굳이 강요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막 공부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안 그려봤을 뿐이지 형태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닌 게 얼굴을 잘 그리잖아요. 그럼 사실 얼굴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많은 면들이 모여있는, 많은 덩어리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얼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길 가면서 사람을 봐도 얼굴부터 보지 다리부터 본다거나 손부터 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에 대해서는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서 얼굴을 잘 그렸냐 못 그렸냐는 그림을 안 그리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이거 눈이 삐뚤어졌잖아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얼굴을 많이 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굴부터 잘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이랑 똑같은 게 이 그림도 얼굴을 가려버리면 이 얼굴 그렸던 사람이 실력으로 그린 몸인가를 봤을 때 차이가 크죠? 그쵸? 이렇게까지 차이가 커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네요. 안 될 건 뭐야? 그럴 수도 있지. 자, 얼굴에 되게 오밀조밀한 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악마 날개 부분을 분명히 여기에 대한 덩어리감 어디가 더 튀어나오고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3개가 4개가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이렇게 모여진다 라는 거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굳이 실제를 보고 그리지 않아도 이 사람이 분명히 창조해서 그려낼 수는 있는
단계라고 봐요. 왜냐면 턱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덩어리감이나 여기에 대한 덩어리감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쵸. 이거를 고개를 입체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턱선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귀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하는 거를 다른 부분에도 좀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모두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열심히 그려야 되는가, 구조를 막 파악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가를 볼 때는 저는 글쎄요. 꼭 모두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야 하나요? 귀찮으면 안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럼 거기서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그림이 귀찮으면 그림 안 그리면 되잖아요. 귀찮으면 안 그리면 만사형통인데, 그림을 귀찮으면 안 그리면 만사형통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계속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이렇게 돌아가는 면 때문에 축소되고 축약되는 것에 대한 턱선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셔츠가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목 앞부분은 더 세워져 있고, 그쵸? 뒷깃이나 앞깃이나 세워져 있고, 여기서 이렇게 셔츠가 시작돼서 몸이랑 붙어있는, 몸 편편하니까 몸이랑 붙어있는 부분은 살짝 눕는다. 그리고 타인은 좀 더 사진을 보고 그린다면 이 덩어리감에 대한 형태도, 크기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그것까지 관찰을 못하는 정도의 눈썰미를 가진 사람은 아닌 걸로 판단이 돼요. 이 정도의 눈썰미도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 코에서의 입체라든지 이 눈 앞꼬리 부분이랑 코랑 이런 부분들 다 잘 그려놨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런 덩어리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디테일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형태도 이쪽 어깨가 더 많이 보여야 되고, 몸을 옆으로 돌렸으니까 어깨 부분도 더 이쪽 어깨가 둥글게 보이고 여기는 좀 덜 보이고, 이런 것들을 관찰 못할 수가 없어요. 알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어디가 선이 지금 이렇게 딱딱 다 붙어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디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머리카락 덩어리고 어디가 더 앞인지 뒤인지, 이런 선 같은 거를 스케치할 때부터 자, 머리통도 얼굴만 잘 그린 게 아니라 머리통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해서 여기도 머리통에 맞춰서 머리카락을 그릴 수 있는 이 정도의 꼼꼼함이 이 사람한테 없을까? 라고 본다면 아니요, 있을걸요? 꼼꼼함이 없어서 그린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귀찮아서. 여기도 벨트 부분이 있고 고관이 여기까지라는 거 알았으면 다리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고쳐서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주름이 이쪽에서 모이는 거는 여기 뭐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죠. 주름이 다리 때문에 접히는 거니까. 주머니도 나올 거고, 몸이 더 돌아가게 보이려면 이 자켓, 이 조끼 입은 자료도 찾아보면은 조끼가 끝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거예요. 남자 조끼가 5버튼짜리면 맨 아래 버튼은 열어놓습니다. 맨 아래 버튼은 열어놔요. 그런 정도는 좀 찾아보고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보이는데 모든 그림들이 그래요. 나머지 3개의 그림도. 찾아보고 그리면 되는데 안 그린 것들, 특히 손을 그리다 말았다라는 거, 채색을 할 정도로 이 그림을 스케치를 끝나고 나서 좀 더 볼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마저 그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고치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끝내놓고 고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이렇게 고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할까? 속의 교멸기가 아닐까?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선생님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안 듣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원론적인 것부터 해서 이렇게 현타가 왔어요. 얘는 좀 더 뒤로 당겨지는 팔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면 다시 앞으로 나오는 팔이고, 그럼 주름의 방향도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이 방향에 맞춰서. 그쵸? 이 팔도 얘는 이쪽으로 당겨지는 팔이고, 얘가 앞으로 다시 나온다면 여기 애매하게 잡아놨던 이 팔꿈치도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 옷의 주름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는 거를 이 사람이 과연 거기까지 캐치를 못할 것인가. 아니요, 이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의 그림도 많이 보기 때문에 주름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대략 알 거예요. 아는데 안 그리는 거예요. 왜 안 그리냐면 잘못 그렸다가 틀린 걸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그리는 부분 외에는 그릴 마음이 없어요. 맞습니까? 선생님이 이 사람 그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덮어놓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내년에는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그려가고 있는데, 같이 노는 사람들이 다 잘 그려가고 있는데 본인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같이 놀기 싫어질걸요, 본인이. 성격상. 그쵸. 그러니까 좀 더 틀리는 거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고치는 거를 회피하지 말고, 그런 그림 그리는 태도에서부터,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림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나의 그림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내가 나의 그림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거에 대한 것부터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거는 그림 하나하나를 예쁘게 고친다고 해서 앞으로 더 잘 그려지는가는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본인의 마음에서부터 내가 남에게 틀린 걸 보이기 싫어. 틀릴 바에 차라리 대충 하고 끝낼래. 라는 그 마음만 고치면 이 사람은 그림 훨씬 잘 그릴 수 있어요. 그쵸.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절대 창피한 일도 아니고, 지금 그림을 배우고 그리고 시작하는 단계고 프로도 아닌데 일부분 틀렸다고 해서 좀 어색해 보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아무도 손가락질할 사람 없어요. 이 사람 이거 못하네? 라고 해서 저 사람이랑 안 놀아야지?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랑 놀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걸 좀 잘 못 그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좀 등한시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가지고 등한시하는 사람이랑 상대하지 마요. 알겠어요? 내 쪽에서 걸러버리는 거야.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때요? 선생님의 조언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좀 창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그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사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굳이 어떤 걸 막 배우고 고치고 막 책을 사서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그거를 고치면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요. 정장 입은 자료도 보면서 대충 하지 말고 레이어 하나만 더 추가해서 스케치 다시 해보고 러프 하나만 더 그려보고 나서 선을 딴다든지 한 번만 더 해보면 좀 더 다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귀찮게 여기지 말고 한번 꼼꼼하게 여러 장을 낙서하는 것보다 한 장을 제대로 그리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해봐요. 왜 우리가 팔로우하고 있는 트위터 존잘님들도 보면 몇 달에 한 번씩 그림 하나 탁 올려놓고 끝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완쌤 같은 경우. 평소에 아무 말 없으시고 완성된 그림 한 장만 딱딱 올리는데 그게 되게 잘 그려져 있는, 공들여져 있는, 언제나 퀄리티가 기복이 없이 그런 그림들을 올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멋있지 않아요? 하나를 그려도 정확하게. 물론 컴유를 하면 여러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정성 들인 그림 한 장이 더 저는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그쵸.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